지난 2일 실시된 캘리포니아 예비선거의 개표가 진행 중인 가운데 오는 11월 본선에 나설 후보들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한국 서울시장 선거에서는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가 개표 13시간 만에 대역전 끝에 당선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대이란 전쟁 권한을 억제하는 내용의 결의안이 미 하원을 통과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비애국적이라며 강하게 분노했습니다. 컬버시티의 한 은행에서 대낮에 총기 위협을 가한 강도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US 메트로은행이 소상공인을 위한 융자 교육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최고의 한인 암 전문의와 함께하면 치료가 달라집니다. LA 한인타운과 부에나파크에 위치한 USC 노리스 종합암센터. 언어나 문화적 어려움 없이 치료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한인 의료진이 상담하고 진료해드립니다. 다양한 분야의 전문의들이 협진을 통해 진단과 치료에 최선을 다하며 임상시험 참여의 기회도 제공합니다. 환자를 먼저 생각하는 마음. USC 노리스 종합암센터. 오늘 예약하십시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지난 2일 실시된 캘리포니아 예비선거의 개표가 진행 중인 가운데 오는 11월 본선에 나설 후보들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지사 선거는 공화당 스티브 힐튼 후보와 민주당 하비에르 베세라 후보의 맞대결로 압축되는 모양새입니다. 공화당 힐튼 후보가 27.8%로 선두를 달리는 가운데 민주당 베세라 후보가 25.4%로 바짝 추격하고 있어 두 후보 간의 결선 대결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LA시장 선거에서는 현직인 캐런 베스 시장이 35%의 득표율로 1위를 기록했습니다. 방송인 출신 사업가인 스펜서 프렛 후보가 29.9%로 뒤를 이어 11월 결선은 베스 시장과 프렛 후보의 대결이 전망됩니다. 연방 하원 47지구의 데이브 민 의원은 1위로 결선 진출을 확정지었고 40지구의 영킴 의원은 2위를 유지해 결선 진출이 유력한 상태입니다. 캘리포니아 보험국장 선거에 출마한 제인 김 후보는 23.7%의 득표율로 전체 1위에 올라 한인 최초의 주 보험국장 탄생 기대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한국에선 6.3 지방선거 개표가 이뤄졌습니다. 최대 이변은 서울에서 나왔는데요.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가 정원호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상대로 개표 13시간 만에 대역전극을 펼치며 근소한 차이로 당선됐습니다. 박효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원호 후보의 1위가 예측됐습니다. 출구조사 결과 5.4%포인트 차. 민주당 정원호 후보 캠프에선 환호가 터졌고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 캠프엔 침묵만 흘렀습니다. 개표 초반 흐름도 출구조사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민주당 정원호 후보 65.3%로 현재 1위,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 32.3%로 2위입니다. 어제 자정쯤 강남 3구의 본투표함이 열리면서 분위기는 급변했습니다. 두 자릿수 격차가 조금씩 줄더니 새벽 4시 2%포인트까지 좁혀졌고 오전 6시쯤부터는 초접전이 시작됐습니다. 개표 시작 13시간여 만인 오전 7시를 지나 오 후보는 첫 역전에 성공했고 어제 오전 9시 정원호 후보가 먼저 승복을 선언했습니다. 기대에 보답하지 못해 송구합니다. 당선되신 오세훈 후보께 축하의 말씀을 전합니다. 기다렸다는 듯 이어서 지지자들 앞에선 오세훈 당선인. 출구조사가 나왔을 때는 좀 당황하기는 했습니다. 진땀승을 거둔 오 당선인은 무엇보다 서울 시민들께 감사드린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박효빈입니다. 그런가 하면 서울 송파구 투표소에서는 투표용지 부족으로 투표가 중단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는데 지금까지도 투표함 반출을 둘러싸고 대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투표소 앞에서는 사흘째 수백 명이 몰려 개표 중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소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네, 그제 밤부터 시작된 항의 시위는 약 32시간째인 오늘 아침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른 아침인데도 여전히 수백 명이 투표소를 둘러싸고 투표함 반출을 막고 있는데요. 이들은 태극기나 성조기를 들고 선거 무효, 재선거와 같은 구호를 외쳤습니다. 어젯밤엔 시위가 격화하며 현장에 있는 취재진을 위협하기도 했습니다. 일부는 선박을 세우고 플라스틱 의자 수십 개를 실은 차량이 도착하는 등 시위가 장기화할 조짐도 보이고 있습니다. 선관위 요청으로 이곳에는 경찰 수십 명이 배치됐고 소방 인력도 투입됐는데요. 어제 저녁 8시 50분쯤엔 투표소 안에 있던 송파구 소속 선거사무원 한 명이 건강 이상을 호소해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구급대원이 투표소 안으로 들어가자 일부 시위 참가자들은 해당 직원의 가방을 수색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지금도 투표소 안에는 선관위 관계자들이 갇혀 나오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투표소엔 현재 2천여 명의 투표지가 들어있는 투표함 2개가 여전히 이송되지 않고 있습니다. 선관위 측은 투표함을 강제로 반출하는 방법은 최대한 피하려 한다면서도 절차에 문제가 있었지만 개표 절차를 마쳐야 투표의 법적 효력을 따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제 밤부터 시위 참가자들이 아파트 단지로 몰려 도로 일부를 막거나 소란을 피우면서 아파트 일부 주민들은 불편을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대이란 전쟁 권한을 억제하는 내용의 결의안이 미 하원을 통과하자 트럼프 대통령이 비애국적이라며 강하게 분노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다음 타깃으로 거론되는 쿠바 대통령에게 제재를 부과했습니다. 김성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하원은 대통령이 의회 승인 없이 이란과 전쟁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제한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세 차례 부결됐지만 공화당에서 4명이 이탈해 찬성표를 던진 결과입니다. On this vote, the yeas are 215 and the nays are 208. The concurrent resolution is adopted. 트럼프 대통령은 분노했습니다. 소셜미디어를 통해 결의안이 애국적이지 않다 비판했습니다. 미 민주당을 겨냥해 미국이 실패하기를 바라는 것이라고 했고 공화당 이탈표에 대해선 관심을 갈구하는 자들이라며 스스로 부끄러워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결의안이 상원까지 통과해도 트럼프는 거부권을 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길어진 전쟁의 지지 기반에서도 반대 여론이 거세지자 정면 돌파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난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군이 미군을 숨지게 하면 신속하게 행동할 것이라며 전쟁을 재개할 이유가 된다고 했습니다. 공격설이 나오는 쿠바에 대해선 실패한 국가라며 날을 세웠습니다. The country is starving and it's got no energy, it's got no oil, it's got no money, it's got nothing. It's got a beautiful piece of land. 그리고 미 재무부는 디아스카넬 쿠바 대통령, 권력 실세로 불리는 카스트로 가족 등에 대한 제재를 발표했습니다. 미국 이란 간 협상은 좀처럼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교착 상태입니다. 미국 내 정치적 상황까지 더해져 트럼프 대통령 협상력에도 부담이 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성수입니다. 미국 정부의 고강도 제재 압박이 이어지면서 쿠바에 진출했던 글로벌 호텔 체인들의 연쇄 철수가 현실화하고 있습니다. 스페인 최대 호텔 체인인 멜리아는 쿠바 내 모든 영업을 중단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스페인의 이베로스타, 캐나다의 블루 다이아몬드 등에 이어 4번째 대형 호텔 체인이 쿠바에서 철수하는 것으로 미국 정부가 쿠바의 군부 군산 복합 기업 가에사와 거래하는 외국 기업까지 제재하기로 하면서 촉발됐습니다. 이번 주 제재 시한일을 앞두고 기업들이 미국 내 자산 동결과 금융 시스템 차단을 피하기 위해 철수를 선택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전문가들은 글로벌 기업들의 이탈로 쿠바 경제가 단기적으로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단속 강화 기조 속에 이민 절차를 밟는 데 드는 비용도 빠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추방 명령을 받은 이민자가 집행을 잠시 멈춰달라고 신청할 때 내는 수수료를 기존 $155에서 $755로 올리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KBTV 신영주 기자입니다. 최종 추방 명령을 받은 이민자들이 집행을 잠시 미뤄달라고 요청할 때 내는 추방유예 신청 수수료 인상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국토안보부는 아이스의 I-246 신청 수수료를 현행 $155에서 $755로 올리는 방안을 연방관보에 게시했습니다.
이는 600달러가 오르는 것으로 인상률은 387%에 달합니다. I-246은 이미 최종 추방 명령을 받은 사람이 건강 문제나 가족 돌봄, 진행 중인 법적 절차 등 긴급한 사유가 있을 때 ICE에 추방 집행을 잠시 미뤄달라고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체류 신분을 새로 주거나 추방 명령 자체를 없애는 제도는 아닙니다. 하지만 갑작스러운 가족 해체나 치료 중단, 재판 대응 불가 같은 상황을 막기 위해 이민자들이 의지해온 제한적 구제 수단입니다. 정부는 해당 수수료가 1989년 이후 조정되지 않았고 심사에 필요한 인건비와 행정 비용을 반영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이민 변호사들과 권익단체들은 경제적으로 취약한 이민자들에게 700달러가 넘는 수수료는 큰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특히 추방류의 신청자는 이미 구금 중이거나 생계가 불안정하거나 가족과 떨어질 위기에 놓인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번 I-246 수수료 인상안은 아직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연방정부는 오는 7월 6일까지 의견을 받은 뒤에 최종 시행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이민단체들은 이번 조치가 단순한 수수료 조정이 아니라 추방 위기에 놓인 이민자들의 법적 대응 기회를 좁히는 신호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최고의 한인 암 전문의와 함께하면 치료가 달라집니다. LA 한인타운과 부에나파크에 위치한 USC 노리스 종합암센터. 언어나 문화적 어려움 없이 치료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한인 의료진이 상담하고 진료해드립니다. 다양한 분야의 전문의들이 협진을 통해 진단과 치료에 최선을 다하며 임상시험 참여의 기회도 제공합니다. 환자를 먼저 생각하는 마음. USC 노리스 종합암센터. 오늘 예약하십시오. 컬버시티의 한 은행에서 대낮에 총기 위협을 가한 강도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컬버시티 경찰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 2일 오후 1시쯤 3800 컬버 센터 드라이브에 위치한 은행에서 발생했습니다. 용의자는 창구 직원에게 돈을 요구하는 쪽지를 건넨 후 총을 갖고 있다며 허리춤을 가리키는 방식으로 위협해 현금 $10,000를 빼앗아 달아났습니다. 경찰은 키 5피트 10인치 정도의 흑인으로 큰 체격이라며 목격자들의 제보를 당부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식 직후 주차장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18살 졸업생이 숨졌습니다. 어제 저녁 7시쯤 캘리포니아주 페어필드 고등학교 주차장에서 총격이 발생했습니다. 당시 샘 예토 컨티뉴에이션 고등학교 졸업식이 막 끝난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총격으로 이제 막 졸업장을 받은 18살 학생 1명이 그 자리에서 숨졌고 11살 어린이를 포함해 다른 3명도 총상을 입었습니다. 페어필드 시장은 유족들에게 깊은 애도를 전했습니다. 경찰은 사건 경위와 용의자 체포를 위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US 메트로은행이 소상공인을 위한 융자 교육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그랜트에 선정된 40개 업체에 대한 수여식도 함께 진행됐습니다. US 메트로은행이 오늘 오전 LA 윌셔 지점에서 소상공인과 예비 창업자를 위한 스몰 비즈니스 융자 교육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세미나에서는 스몰 비즈니스 대출 프로그램 소개와 함께 1:1 전문가 상담을 통해 사업에 필요한 금융 정보가 제공됐습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소매업체 지원 프로그램인 그로우 투게더 그랜트에 선정된 40개 업체에 대한 수여식도 열렸습니다. US 메트로은행의 김동일 행장은 올해 20주년을 맞아 기금과 수요업체를 대폭 늘렸다고 밝혔습니다. 20주년 기념 행사의 일환으로 기금도 20만 불로 이렇게 좀 많이 책정을 했고 그다음 선정 업체도 40개 업체로 대폭 늘렸습니다. 은행 측은 앞으로도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소상공인 지원을 쉽고 빠르게 이어갈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연방정부의 보조금 종료와 건강보험료 인상 여파로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커버드 캘리포니아로 불리는 오바마 케어 해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커버드 캘리포니아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동안 전체 가입자의 19%에 달하는 37만 4천여 명이 건강보험을 해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예년 해지율을 크게 웃도는 수치로 당국은 코로나19 기간 제공되던 보조금이 끊긴 데다 평균 보험료마저 10% 이상 오르면서 수백 달러의 추가 부담이 생긴 중산층 가정의 이탈이 가속화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신용카드 포인트와 마일리지 혜택 비용을 현금이나 체크카드 이용자가 사실상 대신 부담하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하버드 경영대학원 연구진은 가맹점이 부담하는 카드 결제 수수료는 결국 상품 가격에 반영되기 때문에 현금 이용자들이 신용카드 혜택 비용으로 연간 약 300억 달러를 더 내고 있다고 추산했습니다. 신용카드 이용자는 포인트 등으로 비용 일부를 돌려받지만 현금 이용자는 혜택이 없어 상품 가격에 반영된 부분만 부담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카드업계는 현금 관리 비용이나 신용카드의 보안 기능 등이 하버드 연구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고 반박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카드 수수료를 제한하는 법안을 추진 중입니다. 대한민국 현대미술의 정수를 선보이는 제3회 K아트 현대작가 캘리포니아 기획 초대전이 오는 6일 LA 한인타운 인근 EK 아트 갤러리에서 막을 올립니다. 강원도 미술협회가 주최하는 이번 특별전에는 한국 미술계를 이끄는 중견 화가 45인이 참여해 고향의 정취를 담은 120여 점을 선보입니다. 특히 이번 행사는 전시 수익금 전액을 미주 도산 안창호 기념관 건립기금으로 기부할 예정이어서 한인사회에 큰 지지를 받고 있다고 주최 측은 전했습니다. 캘리포니아 강원특별자치도 도민회 주북원 회장은 오랜 고향 친구를 포함한 한국 작가단을 위해 환영 만찬과 전폭적인 지원에 나섰습니다. 이번 전시의 오프닝 행사는 오는 6일 토요일 오후 2시에 열리며 오는 19일까지 2주간 진행됩니다. 주식시장은 오늘 엇갈렸습니다. 다우존스가 7주 만에 최대 상승폭을 기록하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반면 내스닥은 나홀로 약세로 마감했는데요. 개장 초 내스닥은 1.1%까지 급락한 뒤 장중 강세로 올라섰지만 끝까지 버티지 못하고 마감 바로 직전에 약세로 다시 돌아섰습니다. 그럼에도 어제 3주 만에 가장 강력했던 셀러프 모드가 악화되지 않고 하루 만에 종료된 것에 대한 안도감이 형성됐습니다. 이스라엘과 레바논 간 휴전 협정이 이란과의 합의로 이뤄질 수 있다는 기대감 속에서 국제유가와 국채금리는 하락했습니다. 하지만 전망치를 크게 웃던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4개월 최고치를 기록하며 고용시장의 둔화 조짐을 나타냈는데요. 여기에 실적 발표 후 급락한 브라더컴과 시에나까지 가세하며 기술주 중심의 매도세를 유발했지만 이는 일시적인 현상에 그쳤고 점차 증가한 매도세는 분위기를 크게 개선시켰습니다. 그 결과 어제 6종목이 하락했던 매그니피센트 세븐은 오늘 6종목이 상승하는 쪽으로 하루 만에 180도 반전된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또한 내일 발표될 비농업 부분 취업자 수를 앞두고 관망세가 짙어진 상황에서도 일단 진정된 투자 심리는 크게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매수 쪽으로 기운 상태를 유지했습니다. 지금까지 김지한이었습니다. KBS 아메리카 뉴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저녁 보내시기 바랍니다.